평범한 주부 한서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만에 그녀는 뉴스에서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를 목격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옆에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보험 서류에 이상한 날짜, 남편 휴대폰 속 미발신 문자, 그리고 사라진 블랙박스.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남편과 여동생은 공모해서 가짜 죽음을 만들어냈고 보험금을 노렸던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피를 나눈 여동생, 그 둘의 배신 앞에서 서진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하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서진, 올해 62살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정혜준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그 사람은 지역 건설사에서 부장으로 일했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들 우석이가 있어요. 35살이 됐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죠.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용기에 담았죠.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제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참 오래 살았구나. 별일 없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서진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이라니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유가족 분이시죠? 저는 대답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간 사람이에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죠. 아들 우석이가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장례식장은 바빴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모두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은 밀폐형이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죠. 사고로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남편을 보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죠. 유가족분이시죠? 고인이 사망보험금 지급건으로 왔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네,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여러 건입니다. 합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남편이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했거든요. 서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일자가 사고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고인께서 직접 수정하신 겁니다. 사고 전날 본사에 들르셔서 날짜 변경을 요청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남편이 사고 전날 보험 날짜를 바꿨을까요? 마치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서명하시면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저는 멍하니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냈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이 돌려준 유품이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문자함을 열었죠. 받은 문자, 보낸 문자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발신 문자함에 뭔가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떠나요. 미정아. 미정이요. 그건 제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출해서 소식이 끊긴 동생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제 동생과 연락하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이런 내용으로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편과 여동생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이 궁금해졌어요. 경찰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집을 나섰죠. 새벽 2시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도로였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었죠. 사고 흔적을 찾아 주변을 살폈어요. 이상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했는데 도로에는 파편 하나 없었어요. 브레이크 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 깨끗이 치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블랙박스였어요.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블랙박스는 충격에도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망가질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정말 그 사람이 죽은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보험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개발 현장 리포트였죠. 기자가 현장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에 나온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정해준 제 남편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막을 확인했죠. 가명 장혜준, 건설 현장 컨설턴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 사람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 영상을 캡처했어요. 확대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남편이 맞았습니다. 상담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영상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나온 장혜준이라는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담당 PD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분은 최근까지 해외에서 일하셨대요. 한 달 전에 입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전이요. 그럼 남편이 죽기 바로 전이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고요. 아들 우석이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봐봐. 아빠 아니야? 우석이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서 헛것 보는 거야. 아빠는 돌아가셨어. 아니야, 저 사람 아빠 맞아. 엄마 제발 그만해. 이러면 나까지 힘들어. 우석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영상을 계속 봤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이 휴대폰에 이상한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우석이가 샤워하는 동안 제가 먼저 들었죠.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내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 목소리는 여자였어요. 낮고 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제 여동생 미정의 목소리 같았어요. 우석이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방금 왔어. 우석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음성을 저장하고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보험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서진 씨, 남편분 보험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보험 신청이 자살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살이요? 교통사고였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자살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사에서 재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돈 당신이 받을 자격 없어요. 그건 내 몫이야.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 봤습니다. 내 몫이라니 누구 몫이라는 거죠? 그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어딘가 남편의 억양과 비슷했거든요. 말투까지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의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금고 안에는 서류와 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손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나비 문신이요. 저는 그 문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동생 미정과 함께 새긴 거였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미정이었습니다. 남편과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빠랑 이모야. 우석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 찍은 거야? 모르겠어. 근데 오래된 것 같아. 그날 밤 우석이도 잠을 못 잤어요. 거실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동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소식이 끊겼지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어디 있어요? 서울입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번화가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사 이름이 적힌 문 앞에 섰죠. 김미정 대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깔끔한 사무실이 있었고 책상 뒤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동생은 저를 보더니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정아. 어떻게 여길? 우리 혜준이 살아있지? 동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같이 계획한 거지? 미정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언니 인생은 그 사람의 보험금이야. 그걸로 만족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동생이 제 남편과 짜고 저를 속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 가정도 남편도 아들도.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미정은 차갑게 웃었어요. 빼앗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날 선택한 거지. 저는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혜준이 어디 있는지 말해. 놔, 언니.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어요.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떼어냈죠.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언니.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도 동생도 저를 배신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보험 사기예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해했어요.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제가 찾아올게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계좌 기록, 통화 내역, 사진까지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정의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가짜 이름으로요. 격리 직원 모집 공고가 떠 있었거든요. 제 나이와 경력을 속이고 면접을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어요. 미정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 색깔을 바꾸고 안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게 행동했죠. 첫 출근 날 저는 사무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미정의 방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동생은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하고 미팅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슬쩍 미정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계약서 입금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모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준이라는 이름 대신 장혜준이라고요.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이름을 바꿔서 미정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보험금도 여기로 흘러들어왔을 거예요. 며칠간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회사 컴퓨터에 접근해서 비밀 계좌 정보도 확보했어요. 미정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요. 미정의 통화를 엿듣고 알게 됐어요. 저는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의 보험 사기 증거요. 보험사 조사팀장을 만났어요. 제가 모은 자료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방송국 탐사보도팀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겼죠. 이틀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망한 건설사 간부 알고 보니 보험 사기범. 현재 해외 도피 중. 뉴스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미정의 회사 이름도 나왔어요. 기자는 돈 세탁 의혹까지 보도했습니다. 미정의 회사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은 술렁였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빗발쳤죠.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날 저녁 미정이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였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힘드시죠?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야, 미정아. 동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놀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지?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한 거야? 이 모든 게? 응, 내가 했어. 당했으면 당하는 만큼 돌려줘야지.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내 남편 빼앗고 내 돈 가로채고. 미정이 책상을 탁 쳤어요. 그 사람은 애초에 언니가 아니었어. 그 사람도 날 사랑했다고. 사랑? 그게 사랑이야. 속이고 빼앗는 게?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이제 혜준이는 못 숨을 거야. 경찰이 찾고 있거든. 언니,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야. 40년을 속인 너희한테 말이야.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뉴스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경찰이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할 말 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 없이 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게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미정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나 때문에 다 망했어. 회사도 혜준이도. 당연하지. 내가 저지른 일인데. 언니, 난 정말 혜준 오빠를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미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언니, 왜 나만 불행해야 해?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미정아, 그거 내려놔.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 부모님 사랑도 좋은 남편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저는 계속 뒤로 물러섰죠. 복도 끝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렇다고 언니 남편을 빼앗아? 혜준 오빠가 날 먼저 좋아했어. 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원래 날 사랑했어. 근데 부모님이 언니를 선택한 거야. 집안이 좋다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난 40년은 뭐였을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미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칼을 든 손이요.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언니 때문에 다 잃었어. 미정이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칼이 제 팔을 스쳤죠. 미정아. 우리는 몸싸움을 벌였어요. 복도에서 비상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계단이 보였어요. 놔, 언니. 미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그때 미정의 발이 헛디뎠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미정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미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경찰과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제 손으로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복수하지 않았다면 미정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와 돈 세탁 혐의였죠. 5년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동생도 그리고 평온한 일상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우석아. 엄마가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뒤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났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너를 사랑했어. 우리가 꾸민 일은 너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 지키기 위해서라니요? 그럼 지난 40년은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지나갔어요.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손목에 뭔가 보였어요. 나비 문신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을 열었어요. 미정아. 하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 버렸습니다.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정이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보험금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도 나왔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지는 거지? 응,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났어요. 남편의 얼굴, 동생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날의 보험금. 창밖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